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리저리 좀 바빠서 지금 13일 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12일 동안 어, 방송을 못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좀 불안하고 또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이고 하니까 시간을 짬을 내서 오늘 간단하게 사실 이 방송은 5월 말 정도 6월 1일이나 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콘텐츠가 호국 보훈의 달 정부에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6월 달에 6월 초에 했어야 맞는 겁니다. 5월 말이나.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2일 동안 13일 만에 찾아뵙게 돼서 그동안에 어쩔 수가 없이 이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일단 오늘 여기에 정부에 우리가 바라는 그 내용들을 또 별도로 제가 더보기에 붙여놨는데 거기다 추가해서 일단 그 내용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자 그러면 방송에 앞서서 제 제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호국 보훈의 달이 뭡니까? 우리나라 존립을 지키는 달이었어요. 호국 보훈의 달. 6월 달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어쨌든 국가가 지금 이 현재 이렇게 세계적으로 정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이렇게 살아간 것은 이게 호국,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정부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당연히 요구할 권리와 또 요구권이 있는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왜? 우리는 이 국가 유공자의 가족이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부에 무엇을 촉구합니까? 우리는 국가 유공자는 특권을 요구함이 아닙니다.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해달라 이런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예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환경과 또 모든 그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의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는 그 국가로부터 받는 예우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우리가 자 등급을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몸을 다쳤는데 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이 맞다 안 맞다 뭐 등급이 이래서 아니다 비해당 뭐 이런 것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준 없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되 이분이 확실히 군 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이었다면 그 등급이 좀 낮더라도 일단 해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장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특권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노동력을 잃었어요. 일반 평균인보다 훨씬 떨어진 노동력. 뭐 어떤 분은 2분의 1, 어떤 분은 3분의 2까지, 어떤 분은 뭐 3분의 1 이렇게 노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국민들과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경쟁에서 밀리면 그럼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는데 경쟁에서 밀리는 것을 보고도 국가에서는 열중시하고 가만히 봐야 됩니까? 그 모자란 부분을
국가에서 채워져야 됩니다. 바로 국가가 하는 일이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의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화면에도 국가유공자는 특권을 요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몸에 대한 희생을 요구한 거 아닙니다. 내가 몸에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내 처와 내 가족들이 남들처럼 희생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쟁에서 항상 밀리기 때문에 항상 보수도 적어, 취업도 잘 안 돼. 뭐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 생활이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핍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최소한의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경쟁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성을 보다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우를 해달라는 거지 내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해달라는 거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부유하게 해줬는지 예우를 소홀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반문하실 이제 국가유공자가 아니신 분은 반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래 그래서 보건복지부 4인 가족 생계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는 월 284만 9,504원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6급일 경우에 월 보상금 146만 6천 원입니다. 약 2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의 최저 생계비를 284만 9,504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죄송합니다. 해놨는데 국가유공자는 거기에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46만 6천 원입니다. 이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희생자에 대한 예우이고 대가입니까?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제가 지금 6급 이항을 여기서 지금 기준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7급 6급 이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들이 신청할 때 선호하는 1급에서 7급까지 있지만 6급 이항 정도를 지금 국가유공자 신청할 때 선호하는 등급이 6급 이항입니다. 그리고 숫자도 6급 이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급부터 5급까지는 숫자도 많지 않고 소수입니다. 그리고 6, 7급에 몰려 있는데요. 자, 그러면 6급도 받기가 쉽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7급도 못 받아.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상 요건도 안 된다 해서 떨어진 사람이 있고 신체 검사 보니까 이거는 상위 등급을 줄 수가 없다 해서 떨어뜨리고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그 희생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일반 평균인의 노동력이 만약에 2분의 1로 떨어졌으면은 2분의 1 거기에 버금가는 내용은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죠. 왜? 국가가 생존하도록,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은 그분들이 생존에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분들의 유족들이 지금 그 보상비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 유족의 보상비는요, 여기 나온 것보다 훨씬 적어요. 여기는 본인들한테 들어가는 지금 상위 등급 6급에 해당되는 146만 6천을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본인이 사망하고 유족에 있다면은 이게 다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희생의 대가를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이 세상에 이 최저 생계비가 284만 9천 원인데
국가경제 6급을 받았는데 146만 원이다. 2분의 1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분들이 피가 아니었다면 이 정부가 존립했을지도 안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수훈을, 보훈을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서는 되겠냐 이거죠. 이 방송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뭐 화가 났어요. 왜? 너무 잘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인 최저생계비가 284만 원인데 국가용자 146만이요? 이거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거? 이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보훈 가족들은 정말 저보다 더 화가 더 날 거예요. 당사자니까. 저는 희생을 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하고 이제 호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못했던 사항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보기에 붙여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더보기란에.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정부 관계자가 청취하셨다면 꼭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어떻게 하든 이 국가 보훈자들이 이 희생의 대가를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변을 토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 현실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현실과 똑같은 이 문구예요, 이게 지금요. 가혹하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280만 원인데 국가용자 6급인데도 140만 원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계산입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더보기란에 붙여놓은 것을 보면서 잠깐만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자, 국가유공자는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예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권을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다쳤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나한테 특권을 주라.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을 다쳤으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근로 노동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니까 그분들과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이 안 되면 취업할 때도 밀리고 뭐 일을 하면서도 밀리고 어디서든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적을 수밖에. 수입이 적으면 그만큼 어렵게 살 수밖에. 이게 공식이잖아, 공식.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갖고 여기서 흥분하지 않겠냐고요. 그 정부 관계자는요, 정말 이거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호국 보훈의 달이 뭡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희생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이루어하는 달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이루어하는 달입니다. 보훈의 달이 이 보훈의 달이 존재한 목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는 계속 추락되고 있어요. 왜? 어린 아이들부터 교과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빠져 있으면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이
학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국가를 위한 애국심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교과서에 다 빼버렸어요.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알아야 앞으로도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씁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보건복지부 예산 4인 가족이 280만 원이고 이거는 했으니까 넘겨가고요. 자,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6급 이상이 되려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보통 1년씩 기다려요. 1년씩. 뭐 어떤 거는 빨리 끝난 것은 6개월도 있지만 대충 1년도 넘어간 숫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왜? 내가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온 그 병상일지도 제출했고 현재 아프고 있는 그 CD나 MRI 같은 것도 제출했고 또 주장도 했고 하는데 지금 거짓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사람이 상의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의심이 가면 심사할 때 불러다 물어보십시오. 모습을 보시라고. 심사하실 때. 불러다 모습을 보고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심사위원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두는 아니지만 꼭 이분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본인을 참석시켜서 지금 현재 어떻게 그 상황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를 그 심사위원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 사람들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보훈 예산은요 우리 국가 예산 전체에서요 1.6%입니다. 1.6%. 아유 이거 제가 지금 감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6%예요. 우리 예산의 1.6%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야 정말 이건 서울시 복지 예산은요 서울시 복지 예산은요 12조 원입니다. 12조 원. 12조. 물론 서울시 그 시민들이 숫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좀 많다고는 할 수 있지만 자 보훈 예산은 전체 예산은 1.6%고 서울시 복지 예산은 12조. 뭐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뭐 어떤 다른 곳을 예를 들어도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또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또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보훈병원이 5개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강원도에서도 지금 여기 강동구까지 와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계속 가야 됩니까? 이거는 하루속히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잖아요.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지정 병원과 그 협약을 맺어서라도 어떤 특혜를 주면서까지라도 보훈병원을 더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더군다나 젊은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 치료를 받으러 갈 때, 오갈 때 그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또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예우를 그렇게 가대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 얘기를 보훈의 달을 혹은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요약하고 한 게 바로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훈 처장님도 보훈부 장관으로 일단 승격이 됐고, 또 그 어르신들이 대통령이나 보훈부 장관이나 항상 국가에 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때문에 그게 쉽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게, 정부 예산은 그 많은 예산을 다른 부처에서 꼭 국가유공자 수혜에 관련된 사항보다도 더 긴급하지 않으면 그 예산에서라도 좀 바꿔서 이 국가유공자 예우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1.6%가 뭡니까? 보훈예산 전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필요 이상으로 좀 흥분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이 방송을 보훈부 관련된 간부들이나 직원들 또 우연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부 장관님, 그리고 대통령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후보 시절에, 예비 후보 시절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섭섭함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따라 한다면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단 보상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실천하려고 그때 보훈처장도 거기에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했고, 또 그리고 그리고 현재도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물론 열중시어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국가유공자 특권을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만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방송을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 보훈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거 유튜브에 거기에 담아서라도 일단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자기들이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특권이 아니라, 이분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최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길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치고 이 정도만은 꼭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께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리고 등급에 내가 예를 들어서 6급은 돼야 되는데 7급밖에 안 된다. 그런 분들의 상위 등급 상향 조정에 대해서 이런 실질적인 방송을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되면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러신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저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또 대행도 해드립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